안녕하십니까? 장수백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게 아닙니다.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지고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씨와 이 씨 두 분 모두 62세이고 같은 회사에서 3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2025년 12월 28일에 퇴사하셨고 이 씨는 2026년 1월 2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사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강 씨는 180일 받아서 총 1188만 원, 이 씨는 같은 180일을 받는데 총 1225만 8천 원입니다. 37만 8천 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이냐 후냐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62세인데 한 분은 1년에 고용센터를 4번만 가면 되고 다른 분은 13번을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고용센터에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도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0분 투자해서 수백만 원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바뀌는 제도, 신청해야 할 지원금 정보를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하루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3.2% 인상된 겁니다. 왜 올랐느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6만 6,04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한액이 6만 6천 원이었으니까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신 분들부터는 하루 최소 6만 6,048원에서 최대 6만 8,1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최소 198만 1,440원에서 최대 204만 3천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신청을 2026년 1월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기준인 하루 6만 6천 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2026년 1월에 퇴사했는데 신청을 2월에 했으면 올해 기준인 6만 8,100원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강 씨와 이 씨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강 씨는 12월 28일 퇴사라서 6만 6천 원 적용, 이 씨는 1월 2일 퇴사라서 6만 8,100원 적용. 사흘 차이로 하루에 2,100원씩 차이가 나고 180일 받으면 총 37만 8천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분들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반복수급자에 대한 페널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첫째, 급여 감액입니다. 세 번째 수급부터는 10% 감액, 네 번째는 25% 감액, 다섯 번째는 40% 감액, 6번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둘째, 대기 기간이 늘어납니다. 일반 수급자는 7일 대기하면 급여가 나오는데 반복 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대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인정 주기가 짧아집니다. 일반 수급자는 4주마다 한 번씩 인정받으면 되는데 반복 수급자는 2주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센터 방문 횟수가 늘어납니다.
일반 수급자는 1년에 4번 정도 고용센터에 가면 되는데 반복 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62세인데 과거에 실업급여를 3번 받은 적이 있으면 앞으로 고용센터를 훨씬 자주 가야 되고 받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60세 이상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은 취업 특강만 들어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 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에 딱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합쳐서 3회입니다. 1차 집체 교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4회 정도 들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 구직 활동이란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채용 시험을 보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특강만 듣고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금액 인상,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60세 이상 재취업 활동 요건 유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가 올랐다고 하니까 다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계산한 금액이 하루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을 주고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까지만 줍니다. 이게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 씨는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5만 원인데 60%를 계산하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은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으니까 66,048원을 받습니다. 하한액 보장을 받는 겁니다. 김 씨는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13만 3천 원인데 60%를 계산하면 8만 원입니다. 8만 원은 상한액인 6만 8,100원보다 높으니까 6만 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상한액에 막히는 겁니다. 정 씨는 월급이 280만 원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9만 3천 원인데 60%를 계산하면 약 5만 6천 원입니다. 5만 6천 원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으니까 그대로 5만 6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낮으신 분들은 하한액 보장으로 6만 6,048원을 받고 월급이 높으신 분들은 상한액 제한으로 6만 8,100원을 받고 중간이신 분들은 계산한 금액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월급이 높아서 상한액을 받던 분들입니다. 6만 6천 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라서 하루에 2,100원씩 더 받는 겁니다. 반면에 월급이 낮아서 하한액을 받던 분들은 6만 6천 원에서 6만 6,048원으로 48원만 올랐으니까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 월급을 받던 분들은 상한액, 하한액에 걸리지 않으니까 인상 전이나 후나 비슷하게 받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하셨으면 작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퇴사하셨으면 올해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180일 이상 일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출근해서 돈 받은 날을 세는 겁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조 씨는 6개월 일했는데 주 5일 근무였습니다. 6개월이면 약 26주인데 주 5일이니까 130일 정도입니다. 180일보다 50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통 8개월 정도는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 조건,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건강 문제로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일할 수 없는 상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4주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력서를 냈다거나 면접을 봤다거나 취업 특강을 들었다거나 하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건,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온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회사가 해고했다거나 권고사직을 했다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연장 안 해줬다거나 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왔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임금 체불입니다. 3개월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둘째, 사업장 이전입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충청도로 이전해서 매일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정당한 이유입니다. 셋째, 근로조건 악화입니다. 계약할 때 조건과 실제 조건이 현저히 다르면 인정됩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성희롱, 폭언, 따돌림 등을 당했으면 인정됩니다. 다섯째, 가족 돌봄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야 되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줘서 나온 경우입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받고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나온 경우입니다. 일곱째, 임신 출산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본인이 사표를 썼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니까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퇴사 시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3개월 못 받았는데 그 이후로 6개월을 더 다니다가 나왔으면 그럼 왜 그때는 안 나가고 지금 나갔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를 쓸 때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거절당합니다.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 본인 잘못으로 잘린 게 아니어야 됩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해고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경우는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조건, 180일 이상 일했어야 되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 잘못으로 잘린 게 아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까 퇴사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퇴사 전에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한테 실업급여 신청할 거니까 서류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2단계,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세요. 워크넷 www.work.co.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하세요. 이게 돼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세요. 고용24 www.work.co.kr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들으세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4단계,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사본을 준비해서 가세요. 5단계,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세요. 고용센터에서 심사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여기에 실업인정일이 적혀 있습니다. 6단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세요. 4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실업인정을 받으세요.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에 급여가 나옵니다.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에 직접 가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1차 실업인정일만 고용센터에 가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차부터는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뭘 해야 되나요?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은 2차부터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뭐가 있나요? 첫째, 실제 구직 활동입니다.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채용시험을 보는 활동입니다. 둘째, 취업 특강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는데 전체 수급 기간 중에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1차 집체 교육은 포함 안 됩니다. 셋째, 직업심리검사입니다.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넷째, 심리안정 프로그램입니다.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입니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만 인정되고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여섯째, 직업훈련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받는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15시간 미만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은 꼭 챙기세요. 면접 확인서, 수강증,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기간 급여가 안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3년 150일, 3년 5년 180일, 5년 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은 1년 미만 120일, 1년 3년 180일, 3년 5년 210일, 5년 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입 기간이어도 50세 이상이면 30일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5년 일했으면 210일 받는데 55세에 5년 일했으면 240일 받습니다. 30일 차이입니다. 하루 68,100원이면 30일에 204만 3천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세 가까우시면 50세에 넘어서 퇴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건 알아두세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셨으면 반복수급자입니다. 반복수급자는 급여가 감액됩니다.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50%. 대기 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4주. 실업인정 주기가 짧아집니다.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횟수가 늘어납니다. 모든 실업인정일. 그래서 62세인데 과거에 3번 받았으면 이번에 받을 때 금액도 줄어들고 고용센터도 자주 가야 되고 대기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복해서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면 적용됩니다. 자격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활동,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50세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달라지고 반복수급자는 감액됩니다.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하시고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진행하세요. 4주마다 구직 활동하고 실업인정 받으면 계속 급여가 나옵니다. 사기 예방 3원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사이트는 고용24입니다. 서둘러 결정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은 고용센터 1350번이나 고용24 공식 사이트로만 하세요. 내일 10분 체크리스트.
내 퇴사일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받은 횟수 확인. 워크넷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이직 확인서 회사에 요청.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예약.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곧 퇴사하실 분들, 실업급여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